시진핑이 내일 북한에 갑니다. 미국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비핵화 협상을 재개시킬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거라고 수잔 썬턴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의 전직 차관보, 즉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국무부 차관보, 그거는 이 동북아시아를 관장하는 미국의 외교의 가장 핵심적 인물이었죠. 그런 사람이 실제로 이 시진핑이 방북하여서 뭔가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 의미심장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시진핑의 방북은 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외교의 동력을 살리기보다는 현지 상황과 김정은의 의중을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시진핑이 하는 이야기가 김정은 만나봤는데 이런 생각을 하더라. 북한은 요즘 이렇더라. 이런 걸 미국에 전달하는 정도이지 실제로 뭔가 해결책을 가지고 오지는 못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중국의 대미 지렛대와 시진핑의 호의를 동시에 얻기 위해서 지금 중국이 이런 행보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시진핑 스스로가 모순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북한을 이용해서 미국에 대해서 좀 지금 미중 무역 전쟁으로 시진핑이 몰리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중국 경제도 나빠지고 있는데 무역 전쟁으로 관세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전개되려고 미국이 화웨이 같은 정권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외형만 민간 업체에 대해 차단에 들어가고,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지금 이번에 G20에서 트럼프를 만날 때 뭔가를 좀 북한을 만나보고 갖고 가야 점수를 좀 딸 수 있다. 그래서 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미국에 보여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이런 중국에 대해서 아유 그래도 시진핑이 나한테 좀 잘 보이려고 노력하네, 이런 부분을 또 얻어내기 위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속에 가장 핵심은 겉으로는 이거고요. 시진핑과 김정은이 엄밀히 이야기하는 것은 정 안 되면 네가 도발을 좀 더 세게 해라. 아무리 제재를 강화해도 내가 어느 정도는 네한테 책임지고 줄게. 식량이나 돈이나 정제유를. 그리고 미국이 너를 군사 공격 절대 못한다. 그건 내가 막아줄게. 푸틴하고. 지금 그 이야기를 물밑으로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 북한이 심하게 도발해야 미국이 신경이 쓰이고 대선을 앞두고 중국이 중재력이 지렛대가 더 커지는 거죠. 자, 이렇다면 시진핑이 지금 북한 문제를 미국하고의 싸움에서 끌고 나와서 끌고 들어오는 것은 뭐하고 똑같는가 하면, 자, A하고 B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A가 B하고 원수가 C입니다. 갑자기 C를 만나러 가요. 그리고 C하고 모종을 쑥덕쑥덕 주고받아요. 근데 C는 거의 A하고 B는 그래도 체면이 있고 모양을 갖추고 사는 사람인데 C는 거의 또라이 양아치의 남봉꾼입니다. 자, 저 남봉꾼이 어느 날 빨가벗고 B 집에 가가지고 안방에 들어누우면 이 B는 A가 시킨 것 같은데 증거는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매일 그러면, 자, 저 남봉꾼을 상대로 경찰이 와서 잡아가란다고, 그게 잡아가봤자 경범죄 위반으로 또 그 경찰이 유엔이잖아요. 또 풀어줘요. 또 들어누워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집에 행사가 앞두고 있는데, 내년 11월 달에 대선이라는 행사가 있는데 매일 찾아와서 빨가벗고 들어누워요. 그러니까 B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A 좀 보자 해서, 야, 자, 네 나발이 아니가 좀 조용히 좀 시켜. 내가 네 보고 지금
뭐 무역 전쟁이니 이제 시비 걸고 있는 거는 조금 봐줄게. 쟤만 내년 11월 달까지 좀 붙들고 있어. 자, 시진핑은 지금 이게 간단하겠습니까? 아니면 북한의 김정은이 하고 합의를 해서 되지도 않을 합의를 미국에 갖다 들이밀면 미국이 지금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김정은이가 이야기하는 합의를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은 김정은이 막 나갈 때 지렛대가 더 생기는 거지.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협상하자고 이렇게 나온다고 김정은도 지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가이드라인이. 절대 핵 폐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핵 폐기 안 하면서 트럼프한테 뭘 낼 수 있겠어요? 그러면 김정은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A한테 그러죠. 뭐랄까요? 나도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가 형님 때문에 지금 생계를 포기하라 말이야. 나는 반드시 핵 들고 흔들었어. 핵 인정받고 뜯어먹고 살아야 된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김정은을 만나러 간 거는 겉으로는 전자 잘 좀 해서 미국하고 이렇게 붙여보려고 내가 했다라는 거고 뒤로는 김정은이가 좀 많이 기억해라 미국에. 이걸 하러 갔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문재인도 지금 북한에 C한테 같이 뜯어먹고 중간에서 미국하고의 중간에서 지가 마치 중재자인 것처럼 하고 있어요. 남북군을. 그러면 남북군을 중재하는 역할은 A가 해야 되는데 D라는 사람이 나와서 지가 C한테 중재한대요. 그러면 이 시진핑 A가 봤을 때 D라는 중재자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저게 나하고 상대가 안 되는 게 지금 북한은 내 나발이고 내 쫄병인데 저게 와 갑자기 껌값 들고 와가지고 지금 이 중대한 시점에 내가 관리해온 남북군을 마치 지 관리한 것처럼 이야기하냐. 너 빠져. 시진핑이 지금 문재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 네가 뭐라고 북한을 중재한다냐 이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정말로 북한을 아끼는 큰형님이라면 그래 우리 동생을 잘 부탁하네. D 네가 우리 C 남북군을 저 B한테 B 큰 집에 잘 좀 이야기해서 좀 해결해 주라. 저 사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같이 해보자. 이러죠. 그런데 시진핑은 지금 문재인이 자기 영업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이번에도 한국 안 왔고 아마 안 올 것 같아요. 지금 왜 한국을 올 듯 하다가 안 오고 북한을 만나. 시진핑이 지금 문재인을 만나서 A하고 D가 서로 의논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둘이 다가 지금 B라는 사람한테 후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똑바로 하라고. 그러니까 A하고 D가 동병상련인데 서로 만나서 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은 공연히 스타일 구기는 문재인. 시진핑 아마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문재인일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재작년 12월 달에 중국 갔을 때 혼밥 미기고 여러 끼니를 또 문재인 앞에서 그냥 기자들을 두어 해버리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은 한마디로 중국한테 해줄 거는 다 해주고 그야말로 동네 북이 돼버렸다. 사람은요. 여자들 연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튕기고 이렇게 기획하고 머리 써야 신경 쓰지. 그냥 가서 아이고 뭐 잘 모시겠습니다 하고 가자마자 그냥 엎드려서 발발발발 기는 사람한테는 그거는요. 절대로 잘 안 해줍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시진핑이가 북한에 가서 모종의 작전을 짜고 온다. 자, 그런데 중국이 지금 해상 제재에 불법 환적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로 미국이 그래서 국방장관이 사진첩을 6월 1일 날 중국의 국방부장한테 CNN 미국 국방장관이 던져줬지요. 너 생각 좀 해봐. 자,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중국이 신경이 좀 쓰이는 겁니다. 이거 자식들 증거가 다 있네. 숨어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있어.
야, 겉으로 좀 쪼는 척 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이 국경에 세관에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지금 자, 중국도 저거 이익 때문에 갔지만은 북한으로서도 결국은 지금 우리가 너네들하고 협상 최악의 경우에 안 하면 중국 형님만 붙들고 다리 붙들고 발목 붙들고 버티면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확고하게 중국 편에 붙어서 니하고 하면 니도 우리한테 쳐들어올 수 있냐? 폭격할 수 있냐? 못한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또 북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들이 하는 걸 가만히 보면 2차 미북 회담을 앞두고 무슨 김정은이가 기차 타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중국 대륙을 횡단해서 하노이로 갈 때 어지간하면 북경에 들러서 중국의 고위 관료를 만나고 시진핑을 만나고 작전을 한번 뭐 더 짜고 가든지 해야 될 건데 이번에 안 그랬어요. 그거는 뭔 이야기인가 하면 또 돌아올 때도 안 만났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좀 잘 나간다, 지 페이스대로 된다 싶을 때 시금방을 중국한테 좀 뜰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노이에서 깨지고 돌아올 때, 자, 갈 때 안 만났는데 올 때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중국이 북한을 군기자비를 좀 했고 아마 북한에 주는 물량을 좀에 줄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요즘 행편도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중국이 정말 지난번에 나 때문에 중국 형님이 기분이 나빴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좀 모셔가지고 심정을 좀 위로해주고 비위를 좀 맞추자. 자,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된 거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시진핑이 방북해서 기대할 거는 하나도 없고 뭐 5차 북중 정상회담이 미북 3차 회담에 이렇게 촉매제다. 그건 저는 뻥이라고 보고요. 미국이 이번에는 북한이 실무회담부터 핵리스트를 내겠다고 말하지 않으면 아마 상대를 안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제가 여러 차례 일본 오사카 G20에서 18일 날 만날 거라 하지 않았습니까? 자, 다음 판이 이제 공식적으로 성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만날 거다라는 당위론적인 이야기만 서로 하고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트럼프와 시진핑이 G20에서 만나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의제가 미중 무역 갈등 해소, 다른 하나가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애초에 시진핑은 이 G20 같은데 잘 안 갑니다. 왜? 여러 나라 오는데 거기 가가지고 나는 황제인데 황제가 무슨 뭐 잡다구니한 나라 오는데 거기 가서 같이 줄 서서 사진 찍냐. 그래서 리커창 총리를 이런데 잘 보냈죠.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시진핑이 리커창을 보내고 지는 좀 빠질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 안 가면 미국의 트럼프가 저게 또라이가 공갈 협박을 하는데 좀 심각하겠다 싶으니 가서 만나기는 만나야 되는데 그냥 빈손으로 트럼프를 만나러 가면 이거 무역협상에서 나한테 청구서가 굉장히 셀 거다. 그러니까 내가 김정은이를 좀 어떻게 해본다 하는 내용을 북한 들러서 가지고 가야 트럼프가 나한테 좀 적게 청구하고 수고했다고 차비는 빼주지 않겠나. 지금 그걸 시진핑이가 생각을 한 게 입증이 되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어제 트위터를 통해 시진핑과 전화로 좋은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는 다음 주에 G20 일본에서 회담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실무진이 트럼프와 시진핑 만나기 전에 먼저 만나서 조율하기로 했다 말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자, 시진핑이 트럼프를 만나는데 지금 이번에 좀 안을 갖고 오는데 거기에 트럼프 기분 좀 좋으라고 북한에 갔다 온 안도 같이 얹은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두 정상이 양국 간의 무역관계를 평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 논의를 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국 언론이요. 자,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만나고, 트럼프는 29일 날 한국의 문재인을 만나고, 오늘이 수요일이네요. 아마 트럼프가 1박 2일로 올 건가 아니면 8시간 올 건가. 오늘 한국과 미국의 실무진이 최종적으로 조율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됐어요. 자, 그리고 트럼프가 원래 오기 전에 김정은이가 문재인과 남북 회담을 해야 되는데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문재인이 오슬로 선언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북한의 이해를 반영하는 또 다른 교묘한 변형 버전, 즉 지난 하노이에서 북한이 내놓은 영변 부분을 플러스 알파를 약간 섞어서 변형된 버전으로 미국을 끌어들이는 발표를 문재인이 오슬로에서 하기로 했는데 문이 그날 오슬로 선언이라고 한 걸 보면 알맹이가 하나도 없이 무슨 평화가 전쟁보다 좋다니 황당한 소리들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김정은이가 왜 저리 됐냐 이제 물어봤을 거예요. 한국 측에. 그러니까 아마 한국이 우리가 그렇게 발표했다가는 미국이 그냥 잊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세컨드리 보이콧을 얻어맞을 수도 있다. 그러니 지금 이번은 기회가 아닌 것 같아서 내용을 급히 바꿨다. 자, 그러면서 스웨덴 가서 문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노르웨이 갔다가 그 다음에 스웨덴 갔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 3차 회담을 하려면 톱다운이 아니라 선실무 회담을 해야 된다고 문재인 입으로 처음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상 정권 내부에는 남북 회담을 포기해버린 것이죠. 이번에는요. 자, 지금 문제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론들이 기대하는 남북 회담은 없을 거다. 오히려 북한은 시진핑한테 메시지를 줘서 대신에 시진핑으로부터 북한이 협조해주는 뭔가를 좀 대가로 받을 겁니다. 뒤로 뭐 기름이든 돈이든 식량이든요. 그리고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가서 한번 썩 던져보겠지요. 자, 본질적인 부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약간은 발전했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된다고 이제 퉁 칠 거고, 자, 그렇게 되면서 시진핑은 그래도 트럼프하고의 대화를 이렇게 부드럽게 미끌미끌하게 만드는 참기름은 됐다. 요렇게 이제 만족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자, 트럼프가 퉁 치고 나면 그때부터 너네들은 좀 거칠게 나가라고 아마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시진핑이 물밑에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재선 출마한다고 지금 오늘 선언하잖아요. 2020년 대선 출마 선언식을 미국을 이제 위대하게 해서 계속 위대하게 이렇게 해서 유권자의 맞춤 광고를 월 수백만 불씩 내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도 경제가 그럭저럭 굴러가서 재선에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하나 좀 우려스러운 건 트럼프의 30% 후반대 지지율은 확고한데 딱 그만큼만 남아있고 민주당의 어떤 좀 될만한 이름 좀 올려볼 만한 후보들 대부분한테 1대1에서 조금 밀린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경제심리조사에서 최근에 미국 일자리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당신은 좋은 일자리를
갖기 좋은 시점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니 71%가 그렇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아직 트럼프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정 지지층 한 30% 후반대, 이건 확고한데 나머지 지지층이 트럼프에 대해서는 유보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시진핑은 트럼프가 홍콩을 지지한다고, 민주화 시위를 지지한다고 카드를 꺼내니까 북한 카드를 꺼내서 한편으로는 이를 도와줄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죄를 부릴 수도 있는 북한 문제 비핵화 해결에 대한 새 방향을 김정은이 하고 지금 쑥떡 공론을 해서 이렇게 했고, 또 사디나 비료 같은 아마 틀림없이 시진핑이 대북 보너스 지원을 언급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주석이나 최고위급이 북한을 방북했을 때는 항상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뭘 잔뜩 싣고 간다는 거예요. 2005년에 후진타오가 김정일을 만나러 북한을 갔을 때 5천만 달러의 경제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북한 또한 미국하고 직거래가 창구는 있지만은 고이니까 중국하고 러시아에 SOS를 쳤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미국은 여전히 FFVD가 목표라고 못을 박으면서 중국이 북한 문제를 무역 전쟁에 끌어들이는 부분을 차단하고 나섰고요. 자, 그리고 이 한국의 청와대는 시진핑이 방문해서 중국과 긴밀히 협의를 하게 되면 결국은 문재인의 역할이 사라지게 될까봐 큰 걱정이 생겼고, 자, 문재인과 시진핑 중에 문재인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안 만나고 시진핑을 택한 김정은에 대해 문재인은 좀 약간은 기분이 이렇게 나빠져서 남북 회담에 안 매달리겠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럼프, 시진핑, 김정은 이 세 사람이 흔드는 판에 문재인만 지금 완전히 따돌림 받은 형국입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릴 사람들이